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서입니다. 오늘은 교재 213페이지 변론기일부터 할 거예요. 변론기일이란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재판에 나가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들이요, 변론기일의 첫 번째 변론기일의 재판관을 처음 만나는 재판을 하는 날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변론 준비 절차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들 간에 먼저 여러분들이 소장을 제출하시면 상대 타 공유자가 답변서를 냈을 거고요. 답변서에 대해서 이제 준비 서면을 내는 이러한 그 공방이 있어요. 서로 그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은 법정에 와서 이렇게 그 심리를 받게 됩니다. 대면해 가지고. 그래서 쟁점이 뭔지 증거 조사 뭐 또 쟁점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구두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두로 변론을 한다 그래서 아주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이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그 얘기하듯이 시간을 계속 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 정도 하면 답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 진술이 끝나고 나면요, 서증을 제출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서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서증이 이제 감정, 검증, 뭐 사실조회 이러한 그 의견 진술을 하는 거고요. 증거조사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서증 인부합니다. 그래서 그 성립, 부인, 인정, 부지 뭐 이 정도에서 한 가지 대답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립, 인정, 부인, 부지 이런 용어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네, 인정합니다. 그런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제출하시고 뭐 이러면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인한다는 거는 뭐 어떤 서증이 있으면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그 얘기고요. 부지라는 거는 그 만들어진 서류가 가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그 약간 들어도 미묘하지만 부인, 부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법률 전문가 아니면요, 이렇게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묻는 대로 뭐 가짜 같습니다, 그건 제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증인 신청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그 말씀드리겠지만은, 증인에 대한 그 주신문, 반대 신문, 또 증인 신청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서증 제출하는 이러한 것 중에 하나다. 오늘은 그 서증 제출이 우리 그 교재 입증 방법 서증 216페이지, 217페이지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2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217페이지 서증부터 할게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감정신청,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감정신청에 대한 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입증 방법 중에요, 서증이 있고 증인이 있고 감정, 검증, 신문, 사실조회 신청, 문서 제출 명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 지금 교재 217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좀 빨리 넘어간 것 같지만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요, 지난 유튜브를 계속해서 구독해서 보시면요, 연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그러니까 앞부분을 들으면 좀 이해가 가고요. 앞쪽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입증하는 이 입증 방법 중에
서증, 증인, 감정 검증, 당사자 본인 신문, 사실조회 신청 같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서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문서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문서 제출 명령, 증인 이런 것들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감정 신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그 감정 신청,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도 감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뭐 지료라든가 타 공유자가 부당이득금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든가, 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면 감정료 납부를 하면서 감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감정이란 거는 그 감정을 하는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쭉 보시면은 서증이 있고요, 문서 송부 촉탁도 있죠, 문서 제출 명령도 있고, 하나하나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사실조회 촉탁이 있습니다. 또 증인이 있고, 증인 신청하는 것도 있죠. 서면에 의한 증인 신청 방법 쭉 뒤로 가면 앞으로 하나하나 할 건데, 오늘 여기 223페이지에 감정에 대한 내용을 좀, 감정 신청은 어떻게 하고 감정 검증에 대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한테 감정인 것 같아서 감정을 좀 먼저 하고 앞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22페이지 감정에 대해서 합니다. 이렇게 감정은 특별한 학식이나 지식을 가진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증거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토지에 관한 지료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을 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이러한 방법, 이런 것들은 변론 기일 전에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또 판사님한테 변론 기일에 출석해 가지고, 조금 아까 변론 기일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재판하는 날 구두로 신청해 가지고 재판장님이, 판사님이죠,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면 변론 기일이 마친 후에 집에 돌아가 가지고 변론 기일 신청서를 전자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먼저 제출을 하면서 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이 감정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가 이렇게 하는 반응을 보면서 재판 기일에 또 구두로 얘기한 다음에 정식으로 감정 신청서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그 단체, 뭐 기관, 이러한 감정기관에 촉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 뭐 예를 들어 측량을 한다, 또 뭐 이러한 그 감정을 촉탁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 감정 촉탁하는 경우에 감정 뭐 기일을 따로 열거나 감정인이 이렇게 그 불러가지고 감정 기일을 진행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정 신청을 했는데 초기 비용은 그 많이 지출이 돼요. 감정 신청은 뭐 1, 2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 100에서 한 300만 원까지도 이렇게 많이 드니까 이 비용에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면 이러한 감정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대료 상당의 이러한 그 부당이득금을 신청하려면 전세금 같은 경우에 또 원고인 우리 투자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감정 신청서를 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는 경우로 생각해 가지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 정도의 임대료를 산정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 신청서를 내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측량을 하기 위해서도 또 감정기관의 지적공사의 그 측량 신청, 그래서 그 측량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토지나 이러한 그 건물들을 측량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철거하기 위해서도 하기도 하고요. 공유물 분할하기 위해서도 또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감정을 이게 재판부에서 감정을 하겠다, 이러한 게 채택이 되면요, 감정료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 감정료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필지수, 공시지가, 뭐 여러 가지 넓이, 이런 것들을 감정인이 생각해 가지고요, 굉장히 예측해 가지고 감정료를 예납해야 되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보통 판사님들은 이러한 감정 신청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잘 신청하지 않고요, 서로 너무 첨예하게 막 대립을 한다든가 이럴 때 빼고는요, 대부분 조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차적으로 이런 감정 신청을 하는 방법들을 좀 아셔야 돼요. 감정 신청서 여러분들이 제출하고 받아들이면 재판부에서는 죄송합니다. 제 체의가 나와가지고요. 감정인한테 감정료를 통보해 달라고, 여러분은 모르셔도 돼요. 판사님이 이제 감정인한테, 감정기관한테 감정료를 통보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그 금액 알려주고요, 감정료 납부하라는 영수증 제출하라고 하고요. 이 감정료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소한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료를 예납하게 되면요,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재판부에 신고해가지고 감정료 납부소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고요. 모든 지금 말씀드리는 서증에 뭐 사실조회 신청, 또 뭐 금융거래 제출 정보 신청, 뭐 이러한 내용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증인 신청,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송의 스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 신청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감정, 검증, 또 사실조회 신청, 증거, 증인,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쭉 여기 사실조회 신청이 사실조회 촉탁이거든요. 요 사실조회 촉탁이 219페이지 보세요. 219페이지 보면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법인, 개인 등 뭐 문서 제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문서 제출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입증 방법으로서 쓰는데, 실무에서 사실조회 신청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알 수 없었던 이런 부분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사실조회 신청은 법인, 단체,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통신 3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 핸드폰 번호는 아는데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또 주소를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주소 보정 명령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했는데요, 타 공유자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경우에는 타 공유자의 현재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화 통화는 됐는데 주소는 안 가르쳐 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 또 주소를 아무리 찾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있고요. 여러분이 금전을 빌려주고 전화번호만, 핸드폰만 아는 경우,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핸드폰 번호를 알았을 때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렇게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실조회를 통해 가지고 합니다. 또 은행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신청하는 거를 많이 실무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은 조금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은행이나 기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문서 제출 명령하고 같은 의미로 쓰는 게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거래 제출 명령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그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은행에 금융기관에 제출돼 있는 뭐 선순위 임차인의 계약서, 무상 임차 계약서라든가 또 계좌 거래 내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열람하고자 하는 거래 내역의 기간이라든가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행으로부터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는 이러한 명령이 있어요. 이게 문서 제출 명령하고 금융거래 제출 정보 명령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재판 중에는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핸드폰 번호만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이라든가 또 피고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까지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주소 보정 명령 가지고도 현 주소가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러면 핸드폰 번호 모르면 어떡합니까? 모를 때는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금주에 우리 그 지분경매의 그 실전반에서 송달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매주 2시간 오프라인에서 그 실전반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렇게 그 송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주소 변경 얘기했습니다. 송달이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되면 통신 3사를 통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사실조회 신청으로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요 밴드에 들어오시고자 하신 분들은요, 공부하고자 하신 분은 누구나 들어오시면 됩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내지는 지분경매 플러스 채권 양수도 기술 요게 보이면요, 여러분들 가입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금주 특강 소개를 좀 할게요. 금주 화요일 날이죠. 2월 26일 날, 다음주 2월 26일 날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지분경매로 요 채권 양수도 기술과 같이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들 배울 수 있는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회비는 5만원이고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습니다. 이 주소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찾기 굉장히 쉽습니다. 1층에 있어요. 진성빌딩 1층에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같은 우리 지분경매를 하는 필수적인 나홀로 소송 방법, 또 공유지분 후순위 투자 기술, 이해관계인 되는 법, 또 지분경매에서의 채권 양수도 기술, 질권 투자, 채권 양수도 기술에 관련된 이러한 그 기초 이론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또 우리 이렇게 지분경매를 공부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일 특강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매주 수요일 실전반이 있습니다. 6개월 과정 3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고요. 강의실은 아까 특강 강의실하고 같고요. 이 과정을 온라인 동영상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에 계시거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 동영상 과정을 통해서 또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회비가 200만원이에요. 자, 지분경매 멘토와 저녁을 함께 우리 밴드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같이 한번 기초와 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경매 해법 1, 2 온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1개월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공부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잠깐 온라인 기초과정을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다른 과정이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지붕경매 해법 1하고 2가 있어요. 이 오리지널 공윤지분 경매를 볼 수 있는 동영상과 녹음 파일입니다. 2개월 강의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가압류 가처분에 관련된 이러한 기초 과정이 원래 25만 원짜리 동영상 강의입니다. 8강이고요. 18만 원에 배울 수 있고요. 이 교재를 35,000원짜리 교재 포함해 가지고 합니다.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면은 이 공부할 수 있고요. 또 문의 주시려면 저한테 주셔도 돼요. 010-5115-2468번으로 주셔도 되고요. 이 음성 파일입니다. 지분경매 해법 2고요. 이렇게 부실채권하고 같이 접목된 음성 파일입니다. 7만원 하고요. 교재 35,000원짜리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다. 들어오시는 요게 파일이에요. 요거 동영상하고 파일인데 여러분들이 이 지분경매 해법 2하고 1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파일하고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 보정을 통해서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 안다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소송을 통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이 바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통신 산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